다른 얘기 뭘 해야 되냐면은, 2분기 실적 성장주, 이거는 뭐, 말씀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아까 실적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실적이 좋은 종목을 또 봐야 되겠죠. 그걸 또 보라고요? 아, 네네. 또 보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그러면은, 네. 준비한 게 너무 이렇게, 너무 종목이 많아가지고, 너무 살짝 넘기려 했더니, 네. 그냥 봐주시질 않네요. 예,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계속 괴롭히고 있죠. 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 종목들,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뭐, 삼성전자, 카카오 말씀드렸고, 현대차, 이제 많이 빠졌지만 주목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이런 거 주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해볼까요? 성장주, 가치주 다 올랐다. 2분기 실적장 투자자. 이건 물으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네, 포스코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13%라고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성장률이 69% 이상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60.44. 여기서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게 나오는데 또 이렇게 또 컨센서스는 또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삼성전기, 제일기에 NH투자증권 이렇게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제가 반드시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린 종목 딱 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네.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기. 예. 네네. 포스코 말씀드렸나요? 네, 포스코 말씀드렸으니까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기 갖고 계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주가 빠졌거든. 예,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는요, LG이노텍도 그렇지만은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약간 하는 일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두 개 다 LG이노텍 그래도 가격 유지가 좀 됐네, 그죠? 가격 유지가 됐는데 이것도 빠졌어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은 갖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뭐 21선, 지금 61선 정도 부딪히고 있는데요. 요번에 1분기 실적 좋다고 합니다. 갖고 계시면 되고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저는 삼성전기는 계속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주선 정도에 이렇게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좀 공략이 좀 들어가도 되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살 때 됐네. 이런 느낌인데요.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죠? 뭐 저점과 고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뭐 이게 다 100%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요 구간 현재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스탠스를 보니까 조금씩 좀 사는 듯한 느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는지. 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지 한번 볼게요. 네. 많이는 안 사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아직은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감안했을 때는 살 때 됐네 이런 느낌이지만은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될 때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좀 삼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를 그럼 언제쯤 사야 되노? 그러니까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건 바로 그걸 보셔야 되겠죠. 실적을 봐야 되겠죠. 컨센서스는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큰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는요.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적이 들쑥날쑥거리긴 해요. 네. 한번 시계열상으로 보면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장성, 매출 좋고. 자, 보세요. 자, 제가 늘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자, 기억나실 거예요. 5105. 아마 우리끼리 아는 그 숫자 같은데요. 뭐예요? 영업이익률 5% 이상인 기업. 그리고 ROE가 10% 이상인 기업. 그리고 ROA가 5% 이상인 기업이 기본적으로 좋다. 더불어서 부채 비율 100%를 기준해서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좋습니다 했는데 삼성전기가 그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영업이익률 10.1%예요. 그죠? ROE가 10.9%, ROA가 6.5%. 굿. 재무적 안정성, 부채비율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좋은 회사인데 그걸 뭐하러 봅니까? 그래도 봐야죠. 안정성. 예,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56%고요. 유동 비율이 21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안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만, 그래? 그러면은 한번 컨센서스를 한번 보자. 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금 숫자가 플러스로 나오죠. 보이시죠? 2분기도 플러스 나오죠? 빨간색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플러스 나오고 2분기는 살짝 감소하는 걸로 나오네요. 그러면 1분기와 2분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다. 1분기는 지금 가격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2분기 때, 그러니까 올해 6월 말까지는 조금 삼성전기가 약할 수 있겠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모아가는 전략, 분기 단위로 해서 모멘텀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한번 착 치고 올라오는 날, 고를 때마다 한 번씩 사주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삼성전기에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센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또 제가 그냥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게임이요, 게임 좋습니다. 또 중국에서 사실은 딱 막았었는데 하나 둘씩 또 풀리면서 또 쿠키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게임 시장에 대한 중소형주들의 순환매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뭐 쿠키런 관련해서 뭐 데브 시스터즈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많이 올라가죠. 저도 사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 그때 우리가 소개드렸던 종목이 컴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섹션에서 소개를 드렸냐면은 기업 공시 해석을 통한 투자 포인트 엿보기에서 컴투스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파노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자 컴투스 우리가 눌러줬을 때 공략을 하시면 좋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얘기 또 다음날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다 잊으셨죠, 그죠? 한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언제냐면은 요때거든요. 그래서 요때에 이 급등을 했을 때 아마 눌렀을 때 사신 분들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타이밍을 또 못 쳐서 이렇게 또 갖고 있었던 분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수익이 또 났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파노 발급이 됨으로 인해서 중국 모멘텀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파노 발급에서는 종목을 뭐 기사 플로우를 보면은 뭐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NC소프트도 올랐습니다만은 웹젠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IP 쪽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웹젠 이렇게 보면은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다가 장 막판에 살짝 힘이 빠지면서 0.35% 하락하긴 했지만 일봉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상단에서 지금 쭉 쏘아 올렸다가 괜찮죠,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조금 힘을 모아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할 때, 주가 횡보할 때 이렇게 좀 비중을 넓힌 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역시 똑똑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터 급등 패턴이 나온 거죠. 아니 그 전전날에 한 1, 2, 3, 4, 5일 전에 16% 올랐어요. 뭐 종가 기준에서 14.7% 오르고 다음날 또 뭐 1% 넘게 오르고 그 다음날 3.3%. 그럼 거의 뭐 얼마 올랐노? 이게 지금 그 20한 3, 4% 올랐는데 좀 쉬었다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를 따라갑니까? 아니죠. 눌렀을 때 따라가셔야죠. 그래서 위에서 누르든 밑에서 누르든 눌렀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웹젠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위메이드 보세요. 위메이드도 좋죠. 그죠? 요런 것도 딱 보고 계시다가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지금 중국 IP 관련해서 주목되는 종목이 웹젠과 더불어서 위메이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기사 플로우를 쭉 이렇게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좀 제가 또 꼼꼼하게 또 표시를 또 해놨어요. 파란 글자가 나오죠. 파란 글자.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컴투스의 중국 파노 발급 작년 12월 달인가요?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 2월 달에도 국내 인디 게임사들의 파노 발급이 또 있었어요. 뭐 최근에는 중국 내 한국 게임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해서 파노 발급 나온다고 했어요. 그 퍼블리셔가 누구냐 하면은 웹젠과 위메드예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럼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죠. 예전에 A스토리가 OTT 관련해서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는데 가고 또 가잖아요. 또 갈 수 있어요.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올랐다 해서 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한참 올라가는 뒤에 저 꼭대기에 샀는데 어떻게 돼? 유유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주목을 하시다가 샀는데 빠졌으면은 좀 꾹 참고 좀 더 사주고 이런 센스를 통하면 네. 괜찮다 말씀드리고, 자, 컴투스 제가 또 그림을 또 캡처를 해왔어요. 우리도 구독자님 이해 편하게 하도록 대충 차트 보고 하면 되는데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컴투스 계속 갑니다. 주목하시면 되고, 자, 컴투스 1분기 살짝, 1분기 개념으로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성장성이 조금 다운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폭의 전분기 나오죠. 순이익이 증가한다고 나오는 거니까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다. 그러면 살짝 눌러줬을 때 공략 하면은 실적 발표 시즌에 먹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무조건 실적. 예. 자, 그리고 제가 공시를 통해서 또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W게임즈. 이거는 약간 번외예요. 이거는 요 방금 전에 기사 내용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즈 얘기했으니까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뭐 이 참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또 뭔가를 하나 좀 드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데 W게임즈 요거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딱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는 IPO, 예, 더블다운 카지노, DDI라고 하지. 맨날 뭐 상장한 데 해놓고 안 하고 상장해도 안 하고 지쳐 죽겠다. 이제는 믿지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또 미국에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장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실적도 좋게 나오는 거니까 예, 지금 뭐 DDI 상장을 통해서 저평가 일부 해서 기대가 된다. 계속 얘기 나오는데 요번에는 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그래서 일단 볼게요. 주가 빠지고 난 뒤에요. 올라오는 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W게임즈죠. 네. 지난번에 한번 기사 플로우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서 뭔가 핫한 뉴스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급등을 하면은 그날 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종가 수준에 조금 척후병 정도 좀 보내보고 딱 중간 정도까지 뭔가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그러면 하루 사고 이틀 사고 3일 정도 사주면은 이제 먹는 거죠. 이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촘촘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가격 전략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냥 단순히 중간치라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쨌건 W게임즈는 주목하셔야 된다고 번외 개념으로 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이 가장 했는데. 궁금한 거? 조선주 이야기. 조선주 얘기 해볼까요? 그러죠, 뭐. 조선주. 오늘 잘 가더라고요, 조선주. 네네. 뭐, 조선주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선주는 계속 봐야 되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있고 또 현대미포조선 있잖아요. 오늘 소주 소식이 전해진 게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이 좀 그러니까요. 잭팟 터졌다고. 아이고 난리 났다. 볼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종목이요 샀는데 안 빠지고 가격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갖고 있으세요. 너무 막 이제 종목 조금만 수익 나도 막 이제 그 다음부터 해석 들어갑니다. 막 오늘 연기금이 들어왔고 몇만 주 들어왔고 외국인 몇만 주 들어왔고 기관이 몇만 주가 빠졌고 개인이 샀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엄청난 해석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남들보다 일찍 팔아요. 긴장감이 고조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손바닥을 비벼보세요. 열이 나나 안 나나? 열 나죠? 네, 열 나죠. 똑같은 거예요. 손바닥 안 비비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손바닥이 땀도 안 나고 시원하니까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데 자꾸 손바닥을 비비면은 막 열이 나니까 판단을 눈을 부리부리 뜨는 거예요. 다 놓쳤잖아. 여기 보시면 여기 갖고 계셨으면 추세 갖고 계시면 여기서 뭐 여기 뭡니까 그 10만 6천원에 사가지고 11만 5천 원, 그래서 빠져서 딱 11만 5천 원 되니까, 아이고, 난 도저히 주식 못하겠다. 11만 5천 원 팔아가지고, 잘 팔았다고 막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래갖고 또 빠지니까, 또 못 사고 쳐다봤는데,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놓쳤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친다고요. 시장 좋을 때,
수익 1%, 2%, 3%, 4% 먹고 많이 먹었다가 막 좋아할 때 남들은 20%, 30%, 50%, 60% 먹는다고요. 그걸 먹으려면 추세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살려고 덤비지 마시고 완전 꼭대기 팔려고 덤비지 마시고 딱 무릎과 어깨 딱 중간에 사가지고 평균을 챙겨 가셔요. 평균을.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에서 가면은 냅둬요 그냥. 그래서 빠지는 것 좀 대응을 좀 하세요. 그것도 뭐 빠지는 것도 내용도 안 좋은데 뭐 올라오겠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내 돈이니까 대응을 좀 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자, 한국조선해양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삼성중공업 쪽에서 수주가 좀 없어서 조금 소요받은 느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만은 수주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괜찮네. 예, 이런 생각 갔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올라오네. 괜찮네. 그죠? 예, 그러면 한번 사주고 또 빠지면 또 더 사주는 센스. 근데 아무 때나 삽니까? 이 바탕이 좀 어두운 거 말고 이렇게 밝은 햇빛이 나왔을 때 비싸게 사는 전략을 취하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대 미포주스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네 개는 모셔야 돼. 네 개. 네 개. 마지막에 이제 꿀팁 또 드립니다. 자, 매매 방식에 대한 비법은 아니고요. 매매 방식에 대한 비법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이 아니라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미포주스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21선에서 내일 또 빠지겠네 이러면서 어제 손절하신 분, 파신 분 오늘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아마 소주 한 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기분 나쁘면 소주를 안 드시더라고. 그냥 쉬시고 기분 좋을 때 소주 드시더라고요. 예. 어쨌건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본.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아직 그거 안 됐잖아요. 인수가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어쨌건 대우조선해양. 자, 여기서 이제 꿀팁 나갑니다. 이거 그걸 좋다. 조금 뭐 4개나 얘기하네, 그러면. 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포트를 줄이라고 하셨는데 4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생각의 차이라는 건데요.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으신다면 제가 넘버 1과 넘버 2 움직이는 것 중 2개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자신 없으시면은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조선주를 투자한다. 조선주라는 종목 투자한다. 거기에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사고 동일하게 파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게 바스켓 전략이라고 가칭 제가 칭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평균을 다방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ETF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겠어요. 근데 ETF 평균보다는 더 나오죠. 왜냐하면 메인이니까. 그리고 선물도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안 나오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섹터나 업종에 대해서 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가장 센 거 1, 2, 3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가장 셌다고 생각하는 게 못 가. 근데 넘버 2, 넘버 3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손바닥을 너무 비비고 있으면 너무 비비면 안 돼. 너무 비비면 안 돼요. 수익을 조금밖에 못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로 보지 않아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팀으로 또 생각을 했을 때 ETF 느낌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화면 한번 우리 PD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해 편의를 위해서도 갖고 왔어. 작년 12월 28일부터요. 조선주 제가 4개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움직임을 그래프를 그려진 건데요. 이렇게 빠졌다가 오를 때 요 상승하는 부분 향유하려고 하면은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여러 개를 선택해도 평균은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수익률이요. 3개월 평균 13%예요. 1개월 평균 10%예요. 적은 수익률 아닙니다. 그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건 약간 센스예요, 사실. 매매하는 센스예요. 비법이 아니라. 우리 테리님께서 셀프 ETF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컬리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뉴욕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마켓컬리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시장의 섹터 구분해서 제가 좀 정리한다는 걸 깜빡 잊었는데 제가 저녁에 정리를 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켓컬리 관련주가 있고요. 야놀자,
야놀자, 놀자양가 야놀자인가? 야놀자. 야놀자 관련주들이 따로 있습니다. 비슷하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즘에 새로운 섹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쿠팡에 이어서 마켓컬리의 뉴욕 상장 관련되어서 마켓컬리가 뉴욕 상장한다고 해서 JP 모건 스탠리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그죠. JP 모건 스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사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진행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기업 가치가 최대 5조 원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쿠팡만큼 히트를 칠 것이냐, 마켓컬리가 이 부분을 퀘스천 마크로 남겨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쿠팡만큼은 그렇게 히트를 치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달구고 있느냐, 관심이, 센티가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마켓컬리 상장 관련주 제가 또 평균을 또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 좋죠, 그죠? 네. 이게 평균입니다. 이게 12월 28일부터 잠잠했는데 네. 이 선정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트레이딩 해야지. 그죠? 보겠습니다. 자, 마켓컬리 세 줄 요약입니다. 네. 자, 국내 신선식품 중심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마켓컬리입니다. 두 번째, 매출 1조 육박하고 있고 영업손실은 확대되고 있다.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쿠팡이 성공했으니까 네. 영업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성장성을 보고 상장한다고 하네요. 퀘스천 마크. 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상장기업 논의 중이라고 밝힘 주목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흥국 F&B. 오늘도 좋더라고요. 네. 오늘 볼까요? 예. 오늘 좋았죠. 대단히 좋았죠. 네. 예. 우양, 예. KC피드, ECS, 지어소프트, 태경케미칼, 자, DSC 인베스트먼트, SK네트워크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회사들의 재무적인 상태를 봤을 때 그 투자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될까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잘 가다가 마켓컬리가 상장한다고 해서 잘 주목고 잘 가다가 회사가 뭔가 좀 뭐 횡령이라든가 뭔가 좀 나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마침 선택한 종목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모르니까. 아찔하네요. 네, 아니 그런 일이 난다는 얘기 아니라 네.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회사들이 펀더멘털이 약해. 그러니까요. 그 가긴 또 잘 가. 이게 바로 바스켓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켓컬리 그래 좋아. 그러면 오늘 곽 부장 얘기하네. 흥국 F&B, 네. 우양, KC피드, ECS 네 종목 내가 1000마치 사면은 250. 네 종목 사가지고 내두는 거예요, 그냥. 네. 이 이슈가 끝날 때까지. 그럼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퀘스천 마크.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